안녕하세요. 저는 메스몽 대표 박정희입니다. 저는 지금 어머님들께서 지금 관심을 갖고 여기 들어와 주신 이제 엄마표 수학 책 수용 프로젝트의 설계자이고 오랜 기간 초중고 아이들에게 수학을 가르쳐 온 선생님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제가 요즘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 있어요. 어머님들도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사고력 수학을 꼭 해야 하나요? 해야 한다면 몇 학년까지 해야 하고, 그리고 나서 교과로 넘어가야 하나요? 또 연산학습을 해야 하나요? 아니면 경시 대비나 영재원 대비도 해야 되나요? 뭐 교구나 문제 해결 전략 문제집 이런 것도 풀어야 되나요? 아니면 그러지 말고 아예 원장님 그냥 처음부터 수학 로드맵을 짜주시면 안 될까요?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세요. 아마 시대가 변해서 뭐 이런 모든 것들을 각각의 사업으로 너무 잘하고 있는 학원들이 생기면서 어머님들께서 마치 수학을 전문적으로 이렇게 영역을 나누어서 배우고 관리받아야 나중에 아이들이 수학을 잘하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거를 한번 볼까요? 이거는 아무리 우리가 이것저것을 열심히 해도 결국 우리나라 아이들은 우리나라에서 공부를 하는 한 이 문제를 피해갈 수는 없을 거예요. 바로 매년 치러지는 대학 수학능력 시험 문제하고 우리가 영재고 과학고 입학 문제예요. 물론 이제 2028 대입 개편안이 발표되고 우리나라도 뭔가 이렇게 지식을 이제 평가하는 시험으로부터 이렇게 벗어나려고 다양한 시도도 하고 있고 특히 뭐 오지선다형 문제풀이에서 논서 수령 학습과 뭔가 평가로 변하려고 노력도 하고 있으니 사실 저도 이렇게 30문제나 되는 어려운 한 번의 시험으로 대학을 결정하는 일은 사라져야 된다고 저도 생각은 해요. 하지만 어쨌든 아직까지 수능은 우리 아이들이 좋은 대학을 가기 위해서 풀어야 하는 수학 문제의 결정판이라고 모두들 생각하고 있으니 이 문제를 한번 볼게요. 일단 문제만 딱 봐도 가장 눈에 띄는 거는 와, 정말 문제들이 길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는 확실하게 알게 돼요. 이 문제들을 풀기 위해서, 이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아이가 이 문제를 언젠간 읽어야 하는구나. 그쵸? 이 문제를 읽으면 읽지 않으면 이 문제를 풀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잠깐만 이 문제를 읽어볼게요. 잠깐 확대를 해볼까요? 어, 제가 읽어볼게요, 언니. 어, 앞면에는 1부터 6까지의 자연수가 하나씩 적혀 있고, 뒷면에는 모두 0이 하나씩 적혀 있는 6장의 카드가 있다. 이 6장의 카드가 그림과 같이 6 이하의 자연수 K에 대하여 K번째 자리에 자연수 K가 보이도록 놓여 있다. 이 6장의 카드와 한 개의 주사위를 사용하여 다음 시행을 한다. 주사위를 한번 던져 나온 눈의 수가 K이면 K번째 자리에 놓여 있는 카드를 한 번 뒤집어 제자리에 놓는다. 위의 시행을 3번 반복한 후 6장의 카드에 보이는 모든 수의 합이 짝수일 때 주사위에 1의 눈이 한 번만 나왔을 확률은 P분의 Q이다. P 더하기 Q의 값을 구하시오. 이게 이제 작년 대학 수학 능력 시험 문제였어요. 사실은 29번이니까 조금 어려운 문제이기는 했지만 이 문제를 보고 우리는 또다시 하나를 알게 돼요. 아, 문제를 읽었는데 무슨 말인지 모를 수도 있구나. 아마 오늘 어머님들께서 이 자리에 오신 이유를 딱 하나만 들으라고 한다면 이 부분일 거예요. 우리가 수학 공부를 하면서 극복하지 못했던 이 부분이지 않을까 생각해요. 수학을 이해하는 힘, 문제를 이제 잘 해결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해력을 갖게 하고 싶은 것, 그 힘을 키우기 위해서 말이죠. 맞죠? 그럼 제가 지금부터 저희 책 수영 과정을 통해서 성장할 수 있는 아이들의 그 과정을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책 수영은 이렇게 세 과정으로 되어져 있어요. 예비 과정, 기초 과정, 심화 과정.
각 단계에는 4단계의 시리즈가 있고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이렇게 4단계의 시리즈가 있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세 과정에 4단계씩 해서 12단계의 선택이 가능하세요. 이 12단계 중 어머님들은 이제 오늘 요 라방을 듣고 요 설명을 듣고 한 단계를 선택하시고 이제 책 수영 프로젝트를 시작하게 되실 거세요. 아이들이 이제 책 수영을 시작하게 되면 이 순서에 맞춰서 8주 동안 학습을 하게 돼요. 가장 먼저 아이들은 주어진 해당 단계의 책들을 읽어야겠죠? 보통 저희가 금요일에 이제 시작해서 다음 주 수요일까지 이렇게 1주차 학습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그 기간 동안 아이들은 이 4코스를 하나씩 진행하게 돼요. 핵심 영상은 이제 아이들이 책을 읽었으니까 그 다음에 보게 되는 싫어. 핵심 영상은 이 책의 아이들이 읽은 책의 내용 중 반드시 알아야 되는 수학적인 내용을 아이들이 쉽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한 3, 4분 정도의 짧은 애니메이션으로 만들었어요. 이 핵심 영상을 보고 나면 아이들이 이제 책을 읽으면서 조금 놓쳤던 그런 수학적 지식들을 조금 알게 될 거고 아이들은 이제 워크북을 풀게 돼요. 이제 여기까지는 이제 또 스스로 풀어줘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이제 티처스 가이드 영상이라는 걸 보면서 정답을 맞추면서 학습을 하게 되죠. 이 티처스 가이드 영상이 이 책 수영에서 꽃이라고 생각해요. 이 영상은 이제 아이들이 이제 워크북을 풀었잖아요. 그 워크북을 수학자 선생님 한 분과 아이들 3명이 실제로 수업을 진행하는 그런 가상 수업 형태로 만들어져 있어요. 당연히 그 3명의 아이들은 이제 우리 아이들을 대변하는 수학을 잘하는 아이, 조금 힘들어하는 아이, 엉뚱한 질문을 하는 아이, 조금 역할이 그렇게 되어져 있고요. 수학자 선생님들이 이제 그 아이들의 질문들을 하나씩 잘 해결해 가면서 수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특히 이 수학자 선생님들께서 이제 어머님들이나 저희들이 아이들에게 해주고 싶었던 그런 조언들, 이런 것들을 정말 재밌게 잘 해주세요. 아이들은 8주 동안의 이 과정을 선생님의 이야기와 이걸 보면서 조금 이 안에서도 학원을 다니는 것만큼 이제 오프라인에서 선생님들한테 이야기를 듣는 것만큼의 효과를 직접적으로 조금 보시는 것 같기도 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되는 거가, 그러니까 진행을 하는데 이 진행을 그러면 어디서 할 거냐? 저희가 이제 책 수영은 massmooklive.com이라고 하는 플랫폼을 이용해서 아이들이 이제 학습을 진행하게 돼요. 어머님들께서 이제 신청을 하시고 사이트에 가입을 하시면 이제 선택하신 그 단계를 이제 계속 이제 눌러가면서 이제 진행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저희가 이제 하나를 눌러보면서 이제 실행을 한번 해볼게요. 만약에 이제 처음 이제 회원가입을 하고 들어가시면 이렇게 이제 전체 아까 말씀드린 세 과정 각각의 4단계로 되어져 있는 전체 12단계의 과정이 있을 거고 만약에 이번에 어머님께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기초 잡는 수학 동화를 신청하셨다. 그러면 8주 동안 이 카테고리를 계속해서 선택하시면서 학습을 진행하시면 돼요. 이렇게 눌러보면은 이제 초기 화면이 나오겠죠. 자, 그러면 누르면 이렇게 기초 잡는 수학 동화가 8주 동안 진행할 수 있도록 커리큘럼이 쭉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매주 선정된 한 권의 책을 읽으면서 과정을 쭉 이렇게 8주 동안 진행을 하게 되는 거고요. 여기에서 만약 저희도 한 권을 조금 눌러볼까요? 만약에 우리가 이미 6주 차다라고 하면 이렇게 누르게 되겠죠. 그러면 이제 화면은 이제 이런 화면이 뜹니다. 여기에 이제 영상이 3종류의 영상이 뜨죠. 학부모 가이드 영상, 핵심 영상, 티처스 가이드 영상. 이제 학부모 가이드 영상은 학부모님들께서 보시는 영상이고요. 아이들이 이 책을 통해서 어떤 내용을 학습하고 그 주제가 교과랑 어떻게 연결되는지 이런 것들을 어머님들이 아실 수 있는 그런 영상이에요. 아이들은 앞에서 얘기했듯이 책 읽고 핵심 영상 보고 워크북 풀고 티처스 가이드 영상 보고 요 단계에 맞춰 가지고 쭉 진행을 하면 됩니다. 지금 여기에서 보여드린 이 영상이나 이 플랫폼은 핸드폰에서도 지원이 돼요.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 여행 중이거나 잠시 외출했을 때도 시간을 잘 활용해서 아이들 영상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
아이들이 조금 풀게 될 그런 이제 워크북을 조금 보도록 할게요. 워크북은 모든 단계마다 이렇게 이제 2권씩 제공이 돼요. 그러니까 한 권에 4개의 수학 동화를 학습할 수 있는 양의 워크북이, 그러니까 워크지가 들어있겠죠. 이 워크지를 제가 조금 하나씩 조금 보여드릴게요. 예비 단계를 보면은 예비 단계는 제가 1단계랑 3단계를 조금 따로 담아봤습니다. 이제 이제 신청하신 어머님들을 보니까 요 7세 1, 2학년 어머님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이제 7세 1단계는 뭔가 아이들에게 뭔가 이렇게 장문의 책을 읽고 그러니까 글이 긴 책을 읽고 장문의 글을 쓰게 하는 게 목표는 아니고 이때 뭔가 책을 이제 읽고 쓰기 시작하는 단계일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워크지도 단어나 숫자들을 이용해서 이렇게 간단하게 답을 적게 되어져 있고요. 만약에 문장이라고 한다면 아주 짧은 문장이어서 책에서 찾아서 적을 수 있을 이런 정도의 수준으로 1단계, 저희 전 과정에서 요 예비반 1단계 워크북은 요 정도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도 이제 3단계 정도 진행이 되면은 약간의 단문들이 시작이 돼요. 그리고 요 3단계 정도 되면 이제 초등과정을 아이들이 이제 초등학교를 가야 되는 시점들이 되거나 아니면 이제 초등학교에서 보통 이제 상반기 요 정도 1학년들을 한참 나고 있을 거기 때문에 단문들도 많이 있고 이 안에는 아이들이 학교에서 뭔가 활동할 수 있도록 약간의 문제들을 담은 메스토핑 문제라던가 활동이라던가 이런 다양한 활동들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들도 사실은 이제 1단계, 2단계보다 조금 어려워지고 결론적으로는 요 3단계 정도 되면은 2자릿수의 덧셈과 뺄셈들이 등장해요. 제가 나중에 책별로 교과 연계표를 또 보여드리기는 하겠지만 요 예비반 3단계가 2자릿수의 받아올림과 받아내림이 시작되는 아주 기본적인 단계예요. 1, 2단계까지는 아직 그 단계가 안 가고요. 요 예비 단계 3단계부터, 예비반 3단계부터 그 과정이 시작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기초반, 워크북은 이제 예비반보다는 훨씬 많은 단어,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단순한 수가 아니고 식을 적어야 하고, 문장도 한 2~3줄 적는 경우가 종종 등장해요. 그래서 기초 단계들이 이제 아이들이 진행을 하고 나면 이제 심화반 워크북들은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3, 4학년들이 하는 거기 때문에 교과의 원리나 증명들을 직접 아이들이 적어야 되기 때문에 아이들의 글을 써야 되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지금까지 제가 보여드린 워크북들은 이제 저희 이제 메스몽 이 카페, 책 수영을 진행하고 있는 카페에 다 오픈이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다른 친구들이 어느 정도로 썼는지 또 충분히 살펴볼 수 있고, 그러니까 그쪽에서 조금 더 많이 살펴보시고 선택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앞에서 얘기했듯이 제가 조금 과정별로 커리큘럼을 좀 자세히 설명해 보이도록 할게요. 네, 그러면 보면은 이제 저희가 이제 예비 과정은 이렇게 4단계로 되어져 있어요. 매스 스타트 A가 A, B가 있고 A와 B의 단계의 차이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A는 한 자리 숫자고 2자릿수에 대한 인지 정도가 나와요. 그리고 이제 B 단계, 이제 3단계가 돼서 매스 스타트 B가 되면은 드디어 이제 2자릿수의 덧셈 뺄셈이 나오고요. 4단계가 되면은 그 2자릿수의 덧셈 뺄셈을 문장제로 조금 풀 수 있도록 새로운 걸 더 배우지는 않고 그 2자릿수의 덧셈 뺄셈까지가 이제 예비 과정의 목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기초 과정은 어떻게 보면 전체 책 수영 과정 중에서 아이들이 가장 많은 아이들이 선택을 하고 있는 그런 과정인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학교 도서관이라던가 주민센터에서도 가장 책들이 많이 확보되어져 있는 우리나라에서 수학동화다라고 이야기할 때 가장 대표적으로 항상 등장하는 그런 책들이 기초 과정인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해 보면 어쩌면은 수학 동화는 요 1, 2, 3학년 아이들이 가장 많이 보기 시작하고 도움을 가장 많이 받는 그런 단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초 1, 2학년들 대상으로 이제 스토리텔링 수학 시리즈, 기초 잡는 수학 시리즈, 신통방통 수학 시리즈, 뭉치 A 시리즈. 그래서 요 4단계가 되어져 있고요. 보통 요 4단계는 각 단계마다 학년이 조금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1, 2학년, 그 다음에 1학년 중반부터 2학년 중반,
2학년 중반부터 3학년, 한 3학년 정도, 요 정도까지를 담고 있어서 조금 우리 아이가 1학년인데도 곧잘 글도 잘 읽고 교과 진도도 많이 나가고 있다. 뭐 이제 이런 경우에는 기초 단계의 뒷부분, 3단계나 4단계 요 정도를 선택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심화 과정도 똑같이 일단 4단계로 되어져 있고 저희 이제 책수형 심화 단계는 기본적으로 3, 4, 5학년 정도 그 대신 이제 6학년 과정까지도 조금 선행을 할 수 있는 마지막 이 매큐와 누팡의 한두 권 정도는 6학년 과정도 담고 있어요. 그래서 3학년 아이들이 조금 선행을 이제 시작하잖아요. 보통 3, 4학년 아이들이면 그러면 그 아이들이 가장 잘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요 정도만 가지고는 어머님들이 이제 큰 아웃라인을 잡히셨죠. 세 과정, 각 과정마다 4단계 이렇게 되어져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제는 제가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저희 책수형 선정 도서들하고 저희 이제 교과 단계하고를 조금 딱 연결을 시켜드리면 아마 어머님들께서 오늘 이제 여기에 참석하신 책수형 단계를 딱 결정하시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항상 이제 책 수영을 하면서 어머님들께 말씀드리는 건, 이 책 수영에서 단계를 결정하는 건 교과 진도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바로 독해력하고 문해력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지금까지 성장하면서 책도 보고, 왜냐면 문제집을 풀면서 왔을 때 어머님들이 느끼신 정도가 있을 거예요. 이 아이는 뭔가 내가 연산 정도밖에 안 가르쳐 줬는데, 제법 문제를 잘 푸네. 긴 문장제 문제도 어려워하지 않네. 이런 아이들이 있을 거고, 이 아이는 분명히 연산도 이렇게 많이 했고, 기초 문제들도 풀었는데, 왜 이렇게 심화 문제를 어려워하지? 왜 이렇게 모든 문제들마다 잘 이해를 못하고 넘어가지지가 않지? 이제 이런 것들이 있을 거거든요. 그런 것들을 고려해 보시고, 꼭 교과 진도가 아닌 우리 아이들이 어느 정도 주어진 글을 읽을 수 있는지, 그 글을 이해하는지, 그리고 그 이해한 글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할 때 식을 좀 적을 수 있는지, 글을 적을 수 있는지, 요 단계가 조금 더 많이 고려되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가 교과를 우리 아이가 지금 한 3, 4학년 정도를 나가고 있는데 이 아이가 뭔가 문제집을 풀고 책을 읽는 데 있어서 조금 어려워한다 라고 하면은 요 책 수용의 단계를 조금 낮추셔야 되세요. 그래야 아이들이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 이렇게 적용되는구나 라고 하면서 만족감이 훨씬 더 높아요. 그리고 거기에서 뭔가 습득되어진 그 지식을 습득하는 방법이 자기 단계의 책을 읽고 적용할 때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될 거예요. 근데 만약 우리 아이가 3학년 거 진도 나가고 3, 4학년 거 진도 나가고 있으니까 4학년 걸 해야지 라고 한다면 만약에 이 안에 우리 아이가 글을 조금 잘 이해하는 능력이 떨어지거나 쓰는 능력이 떨어지면 내가 알고 있는 것조차도 적용하지 못해서 그냥 어려워, 하기 싫어, 뭔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어. 이렇게 해서 실패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책 수용 단계는 선정을 하실 때 우리 아이 교과 진도도 고려를 해야 되는 건 맞지만 그것보다 우리 아이가 그 교과를 가지고 어떻게 책을 읽고 문제를 풀어내는 역량이 어느 정도인지 이것들을 꼭 보시면서 결정을 해 주셔야 되세요. 자, 그래서 그러면 이제 바로 연결해 볼게요. 저희가 여기가 지금 예비반 1단계예요. 처음 시작하는 아이들. 우리가 어머님들 질문 중에 올해 이번 거는 없더라고요. 근데 대체적으로 저희 아이가 6세인데 좀 요 예비 1단계를 하면 어떻겠냐라고 하는데 저는 저희 이제 책수형 커리큘럼이 이렇게 3년 커리큘럼으로 되어져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굳이 6세보다는 7세 정도가 돼서 해도 절대로 늦지 않거든요. 그리고 항상 책은 조금 낮은 책으로 선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6세는 정말 권하지 않아요. 만약에 6세인데도 책도 스스로 잘 읽고 책을 완전 혼자 잘 읽는 거죠. 그리고 자기 생각을 적을 수 있다. 막 그런 6세라면 뭐 나쁘지는 않겠지만 엄마와 함께 책도 읽어야 되고 워크북도 조금 풀어야 된다라고 한다면 저는 7세가 될 때까지는 조금 시작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예비 단계 1단계는 연산이 거의 없어요. 연산이 아니고 말 그대로 수를 인지하는 단계예요. 수와 모양과 비교의 용어들을 인지하는 단계여서
책도 그닥 어렵지 않고 애니메이션도 굉장히 재밌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제 7세고 또는 초등학교를 준비한다던가 그런데 우리 아이가 초등학교를 가는데 아직 수를 잘 못했다 라고 한다면 요 1단계가 정말 많이 도움이 될 거예요. 수 상황으로 놓고 본다면 한 자릿수랑 두 자릿수랑은 모두 다 여기서 끝나집니다. 수도 여기 보시면 50가지의 수, 100가지의 수들이 나오고 짝수와 홀수도 나오고 뭔가 모양도 나오고 비교하기도 나오고 다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까지 볼 수 있으니 요 예비 1단계가 우리 아이들이 꼭 뭐지 초등학교를 이번에 입학하는 친구들도 우리 아이가 이제 조금 수학을 시작하려고 한다라고 하면 잘 활용하실 수 있으세요. 여기에 7주차에 나느냐 이제 쌓기 선수에서 덧셈과 뺄셈이 나와요. 그런데 여기에서의 덧셈과 뺄셈은 받아올림과 받아내림이 없는 두 자릿수의 뺄셈은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서 더한다, 뺀다라는 개념을 알려줘요. 그게 이제 수직선으로 아이들한테 알려주는데 수 상황에서 하나씩 커진다, 줄어든다 이런 양적 개념을 가지고 가르치기 때문에 뭔가 연산을 한다라는 느낌하고는 다릅니다. 그래서 이 단계의 목표는 수와 모양들을 인지한다. 여기까지가 목표인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2단계 스콜라스틱에서는 금방 우리가 1단계에서 배운 거에서 그닥 많이 내용이 어렵지는 않아요. 조금 더 굳히기. 그런데 책의 내용이 조금 더 글밥도 많아졌고 워크북도 조금 더 글밥이 많아졌어요. 그래서 읽기와 쓰기 연습을 1단계보다 조금 더 한다 수준이면 되세요. 그래서 1단계는 조금 쉬운 것 같은데 근데 아니면 또 우리 아이가 영어를 좀 제법 한다라고 하면 이제 시중에서 이제 원서로도 구할 수 있는 책들이니까 이제 영어 책으로도 보고 유튜브 보면은 한국어로 또 꽤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조금 받아보면서 1단계를 조금 더 활용한다라고 생각해 주시는 수준이면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예비반 3단계부터는 바로 이제 연산이 들어가져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초등학교를 가기 전에 연산을 조금 더 하고 싶다. 라던가 우리 아이가 연산을 연산 문제집에서만 했는데 이게 문장제 문제처럼 글 속에 들어가져 있다면 우리 아이가 어떻게 해결할지 이것들을 조금 더 성장시켜 주고 싶다면 요 예비 3단계 매스 스타트가 아주 좋을 거예요. 정말 모든 책들의 대부분이 이제 연산에 많이 포커스가 되어져 있죠. 우리 이거는 골고루 영역별로 골고루 한다라기보다는 우리나라 교과 수학 교과 과정이 초등학교 1, 2, 3학년은 정말 연산이 70%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시기에는 수를 떼고 그 수를 가지고 더하고 빼고 그 다음에 구구단을 완성하고 여기까지가 목표이기 때문에 조금 다양한 연산들도 할 수 있고 당연히 여기서는 두 자릿수의 받아올림이 있는 받아내림이 있는 연산까지 가게 됩니다. 그리고 도형들도 이제 삼각형, 사각형이라는 용어를 쓰게 되고요. 자, 요 정도가 3단계여서 제가 봐도 이번에 초등학교를 들어가는 친구들인데 수는 좀 다 알아. 숫자는 다 뗐어. 그리고 한 자릿수, 두 자릿수도 조금 다 알아. 그것들을 조금 연산을 확장시키고 싶어. 그럼 여기 단계가 가장 적합할 거라고 생각돼요. 그리고 이제 예비 4단계는 또 똑같아요. 2단계의 역할하고 똑같이 3단계에서 했던 그 연산 폭을 가지고 굉장히 문장제로 많이 만들어 놨어요. 특히 요거는 책도 글도 조금 많이 있고 워크북도 조금 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생을 초등학교를 가는데 우리 아이 연산이 그 정도 또 됐어. 두 자릿수도 또 조금 됐어. 그런데 조금 진도를 나가기 전에 이걸로 글밥도 조금 더 많이 읽게 하고 싶고 조금 더 쓰게 하고 싶어. 그리고 무엇보다 이 4단계에는 활동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굉장히 지금 문제집으로만 조금 많이 해왔어. 그런데 이제 초등학교를 가야 되는데 아까 얘기한 것들을 다 했어? 그럼 여기 이거를 선택해 주시면 알고 있는 연산, 도형 이런 것들을 모두 다 재미있는 게임과 만들어 보고 붙여보고 하는 활동들이 굉장히 재미있게 많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 조금 지루해하는 아이들이다. 아니면은 아직 어린데 조금 문제 했더니 수학이 조금 싫어라고 하는 친구들이 있다면 이 단계를 통해서 그런 재미있는 활동들을 집에서도 할 수 있다는 것. 이 활동들은 꼭 어머님들이 옆에서 도와줘야 되는 활동은 아니에요. 아이들이 스스로 조금 만들어 볼 수 있게 쉽게 되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이 단계를 잘 활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기초반부터는 본격적으로 1-1, 1-2, 2-1까지 이제 교과가 조금 확장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두 자릿수, 세 자릿수의 덧셈, 뺄셈까지도 원리를 이용해서 할 수 있어야 돼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여기 메스토픽이 앞에 다시 잠깐만 가면 예비 4단계와 기초 1단계에는 메스토픽이라는 게 들어있어요. 그래서 배운 수학 동화의 내용을 약간 문제 형식으로, 왜냐면 이 시기가 제가 봐도 다 초등학교 1학년 아이들이 가장 많이 들을 거거든요. 그래서 처음 학교에 가면서 알고 있는 거를 시험 문제를 조금 볼 수 있도록 조금 저희가 연습하는 것들을 많이 넣어놨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활용할 수 있는 단계, 마찬가지로 여기도 게임도 있고 만들어 보는 것도 많고 그러니까 요 두 단계를 잘 활용해 주면 되되 그러면 앞에 있던 예비 4단계하고 기초 1단계의 가장 큰 차이가 뭐냐? 예비 1단계는 세 자릿수의 덧셈 뺄셈이 여기서 나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수가 확장되어져 있고 이제 길이도 미터와 길이의 합과 차까지 조금 나오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요 1-2와 2-1 정도까지 수도, 도형도, 요 측정도 조금 확장되어져 있습니다. 기초 2단계는 이제 본격적으로 2-1, 2-2, 3-1에 쭉 걸쳐져 있어요. 수학 동화의 가장 큰 장점은 아이가 배워야 하는 이 주제가 아주 쉬운 단계의 어디에서부터 와서 내가 지금 배우고 더 큰 단계로, 조금 더 심한 단계로 어디까지 가지는지가 한 권에서 좀 보이고 있어요. 제가 여기에는 이렇게 뭐 예를 들어서 네 학기에 걸쳐서 써놨지만 어쨌든 이건 단원이니까 쓰여져 있지만 워크북은 대체적으로 2-2 요 정도에 조금 포커스가 되어져 있고 앞뒤 부분은 조금 약하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어디서 와서 지금 하고 어디로 가는지 아이들의 이 연결고리를 잘 담아줄 수 있다는 것, 이게 어떻게 보면 수학 동화의 가장 큰 장점이고요. 어떻게 보면 조금 아이가 뭔가 이렇게 전반적인 어떤 이해가 조금 부족한 아이들, 하나 가르쳐 주고 하나 해야 하는 아이들은 조금 힘들어 하기는 해요. 그렇지만 일단 책이 재밌고 책 정말 재밌는 책들이거든요. 아이들 많이 좋아해요. 그래서 이 책들을 이해하고 워크북을 풀면서 그런 단계의 를 좀 극복할 수 있는 시도? 극복하기 위한 시도? 이런 것들로 조금 생각해 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어, 제가 오랫동안 수학 동화 수업을 해오면서 전체를 놓고 봤을 때 가장 추천하는 수학 동화가 있느냐라고 했을 때 가장 추천하는 수학 동화로 뽑는 것 중에 하나가 기초 잡는 수학 동화예요. 내용이 어렵지는 않은데 굉장히 좀 짧거든요. 다른 책들에 비해서 장수도 짧고 그런데 생각보다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프로젝트로 수학 동화가 작성돼서 수학 선생님들하고 이제 작가 선생님들이 함께 만든 책들이다 보니까 수학적인 완성도도 높고 스토리의 완성도도 생각보다 높아요. 그래서 억지스럽지 않아요. 우리나라 이제 많은 수학 동화들이 개념을 담으려다 보니까 억지로 이제 스토리를 좀 만드는 경우가 있는데 이 동화책들은 읽다 보면은 정말 자연스럽게 수학이 실생활에 사용되고 있구나를 아이들이 실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조금 잘 편성된 걸로 전 세계적으로도 굉장히 유명한 수학 동화이니까 요 단계를 조금 그렇게 살펴봐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포커스는 요 2-1, 2-2, 요 정도, 3-1에 약간 요 정도가 조금 들어있다라는 것. 그 다음에 이제 3단계 이제 신통방통인데 여기서부터는 이제 2-2, 3-1 정도까지 조금 선행을 할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생뚱맞게 막 어렵게 나와지는 거는 아니고요. 분수, 뭐 이렇게 신통방통 분수가 나온다라고 해도 뭔가 분수를 막 분수 하면 이렇게 어려운 게 아니고 정말 분수의 도입이에요. 분수가 왜 필요하고 분수가 어떤 상황에서 사용이 되고 있고 우리가 분수가 왜 필요하고 그러기 위인데 그 분수로 할 수 있는 일들이 뭐고 크기 비교가 가능하네. 1보다 작은 것들에 대한 크기 비교를 이렇게 수를 써서 나타내고 가능하네. 이런 것들을 알 수 있는 거지. 이 신통방통 분수를 했다고 해서 분수 문제들을 척척 풀 수 있다. 그 수준은 아니고요. 아직은 이제 기초 단계이기 때문에 그 정도까지 아니고 아이들 정확하게 개념들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조금 포커스가 한 3-1 정도? 3-1에 조금 맞춰져 있고 한국 동화기는 한데 아이들은 이 주인공들이 되게 괴짜들이에요.
동화책들마다 전반적인 컨셉이 있다라고 하면은 앞에 기초 잡는 수학 동화는 정말 가슴이 따뜻해지는 정말 누가 읽어도 멋지다. 조금 이런 내용이라고 한다면 신통방통 수학 시리즈는 아이들이 정말 좋아해요. 왜냐면 주인공들이 다 한국 애들인데 다들 본인들을 이렇게 빙의 될 만큼 정말 이렇게 괴짜스럽고 우리가 얘기할 때 막 빵점 맞고 막 혼나고 넘어지고 다치고 왜 이런 것들에 의해서 스토리가 전개되다 보니까 아이들은 정말 잘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로 조금 활용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기초 잡는하고 신통방통을 어떻게 구별하느냐. 글밥이 조금 많이 달라요. 단계는 정말 많이 비슷한데 기초 잡는 2단계하고 3단계하고 단계는 비슷한데 2단계는 글밥이 조금 적고 신통방통 책은 글밥이 조금 많이 있어요. 그래서 비슷하되 우리 아이가 뭔가 책도 잘 읽고 그렇다면 이제 신통방통을 시작해도 좋으시고 아니면 기초 잡는 정도 아니면 이제 조금 시작한다 그러면 그 전 단계 이 정도로 시작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초 마지막 이제 4단계는 3-1에서 3-2까지 넘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확실히 앞에 두 단계하고는 비교가 되죠. 그래서 이 정도가 되려면 우리 아이가 3학년 거에 선행을 조금 하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3학년 정도가 적합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2, 3학년인데 3학년 거 교과가 조금 끝났고 그 다음 학년 걸 진행하고 있어 라고 한다면 요 뭉치 시리즈가 제가 봐도 가장 보편적으로 누구나 한번 해볼 만해요. 근데 이제 이게 시리즈다 보니까 어떤 단점은 있냐면 처음 책인 이 양치기 소녀는 연산을 못한데 이 책은 사실은 이제 1-2하고 2-1 정도 묶어세기하고 받아내림이 있는 덧셈 뺄셈 요것들을 복습하면서 가서 사실 3학년 거를 진행하고 있는 이 친구들 입장에서는 1주차가 너무 쉽게 느껴지겠죠. 1주차가 너무 쉽게 느껴진다던가 2주차도 사실 내가 미터랑 밀리미터 정도는 알고 있다라고 하면 1, 2주차는 조금 쉽게 느껴질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제 어쨌든 이제 3주차, 4주차, 5주차, 6주차, 7주 특히 이제 5, 6, 7주차는 완벽하게 이제 3학년 1, 2학기들을 다뤄주고 있기 때문에 특히 이제 경우의 수 같은 거는 사실 우리가 이제 교과 과정 상황에서 이제 6학년의 저 단계로 다 넘어가 버렸기 때문에 근데 뭐 6학년 걸 벌써 해 이런 거는 아니고요. 이 경우의 수에서 다뤄지고 있는 이 내용도 충분히 초등학교 1, 2, 3학년 아이들이 이해할 만한 생활 속 경우의 수예요. 경우의 수가 뭔가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기억하는 중학교의 경우의 수와 확률에 나오는 그런 경우의 수가 아니고 정말 이 시기에 할 수 있는 계산에 의존하지 않는 뭔가 나열하면서도 아이가 규칙을 찾을 수 있는 경우의 수란 게 이렇게 필요하구나. 나열했을 때의 장점이 있구나. 따져봐야겠구나. 이제 이런 것들을 조금 알 수 있게 하는 이제 이런 것들에 유용한 거지 뭔가 그렇게 막 선행의 개념으로 보지는 않으셔도 충분합니다. 가장 어머님들이 저희 이제 메스몽에서도 그렇고 가장 많이 활용하는 좋은 동화가 또 알쏭달쏭 알라딘은 단위가 헷갈려라는 책인데요. 이 책에는 정말 그다음에 측정 부분의 대부분이 다 들어있어요. 초등과정에서 나와야 되는 기초적인 많은 것, 기초는 아니고 기본적인 많은 내용들이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길이뿐만이 아니고 들이라던가 각이라던가 이런 모든 것들이 들어있으니 조금 아마 잘 활용하시면 아이들이 선행을 하는데도 도움이 될 거고 특히 이제 연산에서 빠졌던 것들을 아이들이 조금 채우는데도 조금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심화반인데요. 이제 심화반 동화들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3, 4, 5학년들이 조금 주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심화의 1단계는 굳이 콕 찍어 제가 이거를 조금 써놔서 그렇지 어떤 교과의 어떤 단원하고 딱 연계성을 콕 찍어서 찾기는 조금 애매해요. 우리가 이제 아이들이 이제 시중에 있는 문제집들을 풀 때 사고력 문제집들을 풀죠. 좋은 문제집들 많이 있잖아요. 거기서는 문제로 풀어봤을 법한 그 주제가 이야기로 되어져 있어요. 예를 들어 그냥 가장 많이 나온 뭐 님게임이라던가 뭐 이런 것들도 사실은 이야기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 안에서 사고력 문제집들을 접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3, 4, 5학년 아이들이 수업을 하고 났을 때 가장 만족도가 높았었던 책들이고요. 메스몽 아이들도
최애 책들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나온 책들 중에 뭐 수학 소풍이나 논리수학 대소동은 다 퀴즈로 되어져 있거든요. 이 퀴즈들을 정말 달달달 외워요, 아이들은. 그래서 자기들의 이제 우리 때로 치면 이제 학예회 아이들의 이제 장기자랑 대회 같을 때 본인들이 나가서 그 퀴즈들을 아이들한테 내고 풀이를 하고 그걸로 막 역할극도 하고 뭔가를 만들어서 어디에 제출도 하고 이런 것들을 정말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꼭 찍어 어느 연산이 어떤 교과에 단원하고 연계되어져 있지는 않지만 전반적으로 사고의 논리 부분이라던가 이렇게 뭔가 이렇게 사고력 부분들의 내용들을 정말 담고 있습니다. 만약에 제가 봤을 때 한 3, 4, 5학년인데 수학 동화라는 걸 처음 접한다. 우리 아이에게 수학에 우리 아이가 3, 4학년인데 정말 수학에 좀 지쳐 있다. 좀 재밌게 수학 동화의 장점을 알려주고 싶다. 라고 한다면 이 단계가 가장 적합할 거라고 생각돼요. 이제 이거랑 같이 이제 심화 2단계 뭉치 B단계는 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4학년 2학기, 그다음에 이제 5학년 1, 2학기로 조금 내용들이 많이 확장되어져 있고 콕 찍어 교과랑 연계되어져 있어요. 제목들도 그렇고 주제들도 그렇고 벌써 책 제목에서 다 나와져 있고 그런데 어쨌든 앞에서도 뭉치 A가 있었잖아요. 내용 자체가 어쨌든 이거는 동화 작가들이 쓴 거라 정말 재밌게 잘 썼더라고요. 그리고 주제들을 수학자들하고 조금 연계시켜가지고 스토리를 전개하다 보니까 좀 거북하지 않고 어색하지 않게 잘 되어져 있는 것 같아요. 다만 어쨌든 누가 봐도 책을 읽으면서 공부시키는 것 같은 느낌이 살짝 들죠. 그래서 단계 상황으로 놓고 볼 때 심화 1단계랑 심화 2단계는 어머님들께서 적절하게 선택하셔도 괜찮으세요. 우리 아이가 지금 4학년 거를 굉장히 선행을 해야 되는데 아니면 4학년 거를 하고 있는데 이거를 뭔가 수학 동화를 통해서 다지기를 한다던가 아니면 글을 통해 하는 거가 있다. 그러면 1단계, 2단계를 어떤 거를 먼저 하든지 괜찮은데 두 과정 모두 다 잘 이용하실 수 있으실 거세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3단계, 4단계 남았습니다. 이 3단계, 4단계는 대체적으로 5학년 2학기에서 왜냐면 도형은 여기서 요만큼 배워놓고 나면은 왜냐면 6학년 거에서는 이제 입체 도형의 건널비와 부피 빼고 훅 중등으로 넘어가 버리기 때문에 평면 도형이 단계들이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아이들 워크북을 풀고 이제 댓글을 달면서 탐구 노트를 쓰는 걸 보니까 대체적으로 4, 5, 6학년들이 잘 하더라고요. 그리고 정말 재밌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3학년인데 선행을 조금 많이 나갔다 보다는 오히려 이제 4, 5학년 정도 되는 친구들이 수학 동화를 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 조금 권하고, 혹시라도 우리 아이가 3학년인데 5, 6학년까지 다 끝났다라고 한다라고 해도 이 책은 정말 훌륭하게 잘 재밌게 완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섣불리 우리 아이가 5단 뭐한 2, 3학년인데 5학년 거 선행하는데 한번 해볼까? 라고 하면 여 단계까지 여기까지 가지 마시고 이 앞에 단계들을 조금 복습하시고 가셔도 정말 재밌다라는 말 들으면서 책을 읽는 것도 훈련하고 진도 나가는 것도 다 잡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단계는 조금 뒤로 밀어주셨으면 좋겠고 마지막 심화 4단계는 6학년, 5학년 2학기랑 6학년 내용이 정말로 많이 나와요. 그래서 마지막 단계에 넣고 내용도 탐정소설로 되어져 있어서 되게 예리하게 그리고 요 맥키가 아이들 수준 초등학생이에요. 그런데 정말 예리하게 문제 해결력을 가지고 있는 아이거든요. 그래서 그 아이 눈으로 바라보면서 문제를 해결하고 있어서 딱 그 아이의 문제를 해결하는 역량이 딱 5, 6학년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요 5, 6학년 거에 대한 어떤 특히 요 비화 비율 같은 거라던가 평균이라던가 이런 것들은 제가 봐도 잘 쓰여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단계들을 나가고 싶을 때 뭔가 활용해 주시면 선행의 마지막 단계, 초등과정의 마지막 단계 이렇게 활용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잘 보셨을까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어머님들께서 전체적으로 선택해 주셔야 되는 게 전 과정이 이렇게 세 과정 12단계의 커리큘럼으로 되어져 있어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를 조금 기본으로 해서 조금 생각이 드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어느 단계인지 조금 헷갈린다라고 하면은 사실은 이제 카페 들어가서 아이들이 푼 워크북을 조금 보시면 요 정도구나. 한 두세 개 정도 잡고 보시면은 확실히 조금 더 결정하기 쉬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그러면 가장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책 수영을 하면 효과가 있었나요? 어떤 효과가 있었나요? 제가 조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아이들이 이제 책 수영에서 어머님들이 이제 작성해 주신 걸로 제가 조금 모아봤어요. 어, 어머님들이 써주신 글이니까 정말 솔직하게 이제 그냥 캡처해가지고 넣어봤습니다. 아이들이 책 수영을 통해서 수학책은 뭔가 책이라는 건 만화책도 안 보는 아이인데 요 스터디에서 읽은 책을 통해서 수학적 지식이나 감각을 차곡차곡 쌓고 있는 듯해요. 교과 수학을 배울 때 또는 새로운 개념을 이제 배울 때 새로운 개념을 책 수영에서 접해봤으면 이렇게 개념 이해가 수월하고 깊이가 다르게 아이가 이해하고 있다라는 걸 느낄 수 있다라고 해주셨고 아마 이런 부분이 어머님들한테 큰 도움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이제 나눗셈을 처음 배우는 친구였던 것 같은데 나눗셈도 이제 어머님께서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잘해줘서 놀랐고 아직 곱셈의 개념이 잘 안 잡혀 있는 걸로 생각돼서 나눗셈은 굉장히 힘들겠다 생각했었는데 나눗셈을 하면서 곱셈에서 헷갈렸던 개념까지 다시 제대로 이제 이해하고 넘어가게 돼서 이제 놀랐다. 그러니까 어쨌든 뭔가 스토리를 통해서 아이들이 자기들의 실생활에 접목시킨다는 건 다시 끄집어낼 수도 있다라는 걸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아이들은 잘 성장하는 것 같아요. 아이가 어려워하지만 수학을 바라보는 눈이 좀 달라진 것 같습니다. 본인이 조금 이해를 못하니 책을 반복해서 읽는 습관도 생기고 이제 이런 것들이 또 장점으로 생각되는 것 같고 어떤 수학자가 나올지 기대하면서 매주 즐겁게 수업에 참여했습니다. 이렇게만 하면서 아이들이 수학자와 수학자들에 대해서도 정말 많은 관심을 갖게 되는 것 같아요. 이제 마지막으로는 너무 길죠. 2번 거였어요. 이번에 이제 저희가 이제 댓글 이벤트를 할 때 제일 처음에 달아주신 어머님들의 그 어머님의 글이세요. 사실은 이제 지인분께도 너무 고맙다고 인사드렸다라고 하고 아이들이 이제 동화책을 읽고 개념을 잡아서 정리하니 그동안 머릿속에 마구 넣었던 내용들이 줄 세워 정리되는 듯한 느낌이 들었고 이제 또 엄마가 따로 설명해 주는 거 없이 스스로 그러니까 노트북만 켜주면 자기가 알아서 멈췄다 켰다 하면서 학습해서 그 시간은 이제 어머님이 딴 시간을 보냈다라는 건 아이 스스로 자기 주도를 조금 시작했다라는 거겠죠. 또 강의 내용을 수학자 선생님이 설명하고 또래 친구들이 질문하는 형식이라 이것도 아이들이 정말 많이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아이들이 생뚱만 엉뚱한 대답들을 할 때 본인들이 막 끼어들어가지고 아이들이 대답도 하고 막 그런다라고 하더라고요, 정말. 그래서 이렇게 스스로 뭔가를 적극적으로 아이들이 할 수 있는 어떤 환경이 책 수영을 통해서 조금 시도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조금 정리해봤습니다. 책 수영을 통해서 아이들은 진짜 수학적으로도 조금 성장을 하는 것 같아요. 스토리를 통해서 정확한 개념을 이해해서 이 과정들이 아이들이 이제 더 나은 다음 공부를 하게 될 때 도움이 되는 것 같고 어떻게 보면 스스로 영상도 보고 워크북도 보고 아까 티칭 영상을 보면서 어쨌든 수업을 이렇게 전지적 작가 시점으로 이렇게 바라보면서 이해도가 훨씬 더 높아지는 상태로 정리도 하고 이러면서 자기주도적 수학 공부도 경험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물론 그 이면에 아이들이 이제 책을 읽는다라는 그 효과도 볼 수 있고, 그리고 이게 어쨌든 8주잖아요. 8주라는 기간 동안 엄마가 조금만 도와주시면 워크북 사진 찍어서 올리고, 내가 뭔가 시작했고, 마무리를 했고, 내가 잘했고, 해냈고, 이런 성취의 기쁨도 아이들이 조금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항상 뭔가 수학 공부만 하면 끝도 없이 뭔가 매번 해야 되는 것 같은데 이 프로젝트가 이렇게 8주 단위로 조금 끊어지다 보니까 아이들한테는 그 만족도가 조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아이들한테 조금 성취의 기쁨이 되는 것 같아서 조금 변화의 포인트로 삼고 많은 칭찬을 해주시면서 아이들을 독려해 주신다면 아이들이 이 과정을 정말 잘 이용하면서 성장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저는 여기까지 해서 이제 책 수영을 통해서 책 수영 커리큘럼하고 이 커리큘럼을 통해서 아이들이 조금 성장할 수 있는 어떤 부분들, 요런 것들에 대한 설명을 일단 조금 맞춰보도록 할게요. 이제 공유는 정지하고 제가 공유되는 동안 뭔가 채팅방에 막 글이 올라오는 거를 봤는데 사실은 제가 오늘 댓글 부분을 따로
지금까지는 댓글 부분을 많이 달았는데 이번에는 그렇게 많은 어머님들이 질문을 남겨주신 것보다는 대체적으로 이제 단계 설정에 대한 것만, 단계 선택에 대한 부분에 질문이 조금 많으셨어요. 그래서 일부러 이제 각 단계마다, 각 동화마다 어떻게 교과랑 연결되어져 있고 어떻게 선택을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인지 그런 것들 위주로 조금 설명을 해드려서 아마 그 부분에 대한 질문은 조금 해결이 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질문들 제가 올라온 거 하나씩 얼른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계마다 선정 도서도 같이 구매가 가능한가요? 라고 하셨는데 그렇지는 않아요. 요 동화책들은 직접 구매를 하시거나 아니면 저희가 1주마다 책이 진행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도서관이나 학교 도서관이나 주민센터나에 정말 유명한 도서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쉽게 구할 수 있으니 대여해서 보시고 이렇게 진행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도서가 저희가 제공이 되지는 않고요. 워크북하고 영상이 제공되고 있어요. 보니까 저희 매니저님이 답글을 조금 다 달아주셨네요. 넘어가도 되겠네요. 네. 세수맘님까지 쭉 내려가시면 거기서부터 네. 시작하시니까. 네. 심화반 1단계. 네, 기존의 수학동화 수업을 진행해서 심화반 1단계 책수험 수업이 대부분 진행한 3학년이며 복습 개념으로 다시 진행해도 좋을까요? 아니면 심화 2단계로 진행하면 좋을까요? 저는 수학동화나 수학은 이제 문제를 푸는 거는 어머님들이 조금 복습하면서 하는 거를 많이 하시는데 수학동화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아요. 책을 읽는 거야 아이들이 집에 책이 이제 그러니까 가지고 있으니까 다시 찾아서 읽는 거는 괜찮은데 수학동화 워크북은 생각보다 자기 생각을 적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 책을 보고 영상도 보고 생각도 적어야 되는 건 생각보다 이렇게 반복되는 루틴이기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굳이 심화 1단계를 다 진행을 했다면 심화 1단계가 아니고 심화 2단계로 당연히 넘어가는 거를 다 권합니다. 동일 커리큘럼으로 동일 커리로 오프라인 수업을 하지 않아도 효과를 얻을 수 있을까요? 이거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오프라인으로 수업을 하는 장점과 온라인으로 수업을 하는 장점은 조금 달라요. 오프라인으로 했을 때는 당연히 이 아이의 생각으로부터 출발해서 그 다음을 확장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잖아요. 온라인 수업은 어쩌면 잘 짜여진 어떤 컨텐츠를 이 아이가 받아들이면서 성장을 하는 거고 오프라인 수업은 이 아이로부터 출발해서 더 확장된 거기 때문에 사실 비교를 한다라고 한다면 오프라인 수업은 장점이 조금 다른 장점이 있는 거죠. 이제 그 대신 그 오프라인 수업이 원활하지 않다라던가 아니면 또 오프라인 수업을 다른 걸 하고 있으면서 책을 읽는 거는 여기서 이렇게 쭉 커리큘럼을 밟아 나간다거나 이럴 때 정말 잘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과정들 이외에도 추가되는 과정들이 있지는 않을 거고요. 저희가 이제 전체적으로 요 세 과정 12단계까지 해가지고 아이들을 여기까지가 최선인 것 같아요. 이 이후의 커리큘럼들은 조금 아이들도 많이 컸고 사실 좋은 동화책들도 많아서 여기까지 열심히 공부한 습관으로 나머지 책들은 혼자서도 읽으면서 성장해야 되는 걸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메스몽 학원 커리큘럼에서 쓰는 교재와 동일한 교재, 동일한 단계인가요? 학원과 커리큘럼이 어떻게 같은지 또는 다른지 궁금합니다. 일단 여기 있는 책들은 모두 다 메스몽 학원에서도 커리큘럼에서 사용하고 있어요. 그런데 학원 교재는 지금 여기에 있는 교재보다 조금 더 깊이 들어가요. 예를 들어서 학원에서 아까 뭐 얘기한 뭐 어떤 뭐 숲속동물들의 평행놀이다. 그러면 여기는 그냥 극단적으로 얘기하면은 저희 책수형 책은 한 13쪽 정도로 되어져 있거든요. 근데 메스몬 커리큘럼에서는 그 책이 한 25쪽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분량도 많고
아이들하고 활동할 수 있는 것도 조금 더 어렵게 조금 되어져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이들의 생각으로부터 출발을 끄집어내는 건 오프라인 수업에서는 가능하기 때문에 그 정도까지 심화를 해도 커버가 되는데 온라인에서는 그렇게 심화를 하나를 가르치기 위해서는 정말 많은 양의 영상이라던가 뭔가 보조 자료들이 필요해요. 그러면 아이들도 지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온라인에서는 이 정도까지만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고요. 커리큘럼이나 이런 것들은 동일하지만 거의 동일하거든요. 같은 연령대에 같은 동화들이 어느 정도 들어가 있기는 한데 교재는 조금 차별화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친구가 베스모음을 다녔군요. 그래서 5A3까지 진행을 했고 심화 단계가 심화 단계, 2단계 묻집, 2단계 추천해 주시는 거죠. 어머님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는 따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아이가 5A3 정도까지 하고 있다면 뭉치 B단계보다는 당연히 뭉치 C를 아니 심화 단계 3단 심화 과정 3단계를 추천해야 되는 겁니다. 과정만 놓고 본다면 이 아이가 메스모 커리큘럼 벌써 5단계를 나가고 있다라는 건 그 전 단계가 다 끝난 겁니다. 그래서 3단계를 해야 돼요. 이 친구는. 저희 아이가 현재 3학년이고 선행을 하지 않은 현행을 하고 있어요. 저희의 경우 심화 2단계를 먼저 했고 심화 1단계를 하는데요. 심화 1단계를 마무리한 후 3단계를 바로 들어가기에 무리가 있을까요? 4학년까지 마치고 시작하는 게 좋을까요? 이거는 저는 3단계 바로 들어가는 거 추천하지 않아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3, 4학년 정도의 선행이 1단계, 2단계이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재밌게 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우리 친구가. 그런데 우리 3단계, 4단계는 5, 6학년들에 대한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4학년 정도까지 조금 마치고 이제 여기까지의 전제는 이 아이가 1단계, 2단계를 재밌게 했다라는 전제입니다. 그래서 거기까지 재밌게 했다면 4학년 과정까지 마치고 3단계, 4단계를 하면서 선행도 하고 글밥도 조금 더 넓히고 이렇게 한다면 될 것 같아요. 뭉치에이는 메타버스 수업 계획이 없으신가요? 이거는 제가 저희 이제 코치 선생님들께 한번 건의드려 보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질문이었고요. 제가 어느 정도 요 마지막 질문 뭉치에이 메타버스 수업은 어딘가에 저희가 질문으로 조금 남겨주시면 코치님들하고 상의해서 이 부분은 한번 개설을 계획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아이들이 어머님들 이제 책을 읽는다는 건 저희가 앞에 수능 문제를 제가 보여드렸잖아요. 많은 아이들이 초등학교 때 수학을 좋아하고 선행도 많이 하는데 생각보다 또 많은 아이들이 중학교, 고등학교 가면서 수학을 정말 힘들어해요. 아마 제가 아이들을 가르쳤던 바에 의하면 이 힘들어하는 어떤 포인트가 연산 문제집이나 쉬운 문제집을 풀 때는 나타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시중에 있는 개념 원리를 푼다라거나 뭐 그 정도의 문제집을 풀 때까지만 해도 아이들은 수학을 만만하게 생각하는데 조금만 더 심화 문제를 가고 왜냐면 결국에는 학교 중간고사, 기말고사가 중고등학교는 상대평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의 난이도가 어려운 것들이 들어있을 수밖에 없죠. 결국에 가서는 그 문제들을 누가 해결해내느냐? 근데 그 문제를 해결해내는 많은 친구들이 막 어렵게 극단의 노력을 가지고 하면서 해결하지는 않거든요. 왜 누군가는 그거를 자연스럽게 공부하는 과정에서 쉽게 뭐 어렵지 않네 하면서 풀면서 성장하고 있고 어떤 아이들은 그 단계가 왜 이렇게 어려울까? 라고 하는 근본적인 문제에 진짜 문해력이 있어요. 그래서 처음 아이들을 가르치다 보면은 이 문해력 때문에 쉽게 받아들이고 모든 고비고비마다 설명을 따로 해줘야 되고 요 차이가 발생하는 건 이 초등학교 시기에 책을 얼마나 많이 읽었느냐 안 읽었느냐의 결과이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선행도 좋고 어떻게 안 합니까? 다 하고 있는데 다 선행 다 하고 있고 연산도 다 풀리고 있으니까 그거를 하지 말아라고는 못하겠어요. 그것도 뭐 지역마다도 다를 거고 그러니까 아이 수준에 맞게 뭔가를 하시되 꼭 놓치지 않으셨으면 하는 것 중에 아이가 독서로 지식을 습득하는 습관. 이거는 수학뿐만이 아니고 과학, 뭐 다양한 모든 과목에 적용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꾸준히 읽혀주시고 열심히 읽혀주시고 책을 읽는 게 쉽지만은 않잖아요. 약간의 당근도 필요하고 지식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아이들이 요 초등학교 시기에 책을 읽는 습관이 몸에 뵐 수 있도록 어머님들께서 도와주신다면 이 아이들이 중고등부 가서 공부를 할 때 훨씬 더 쉽게 잘 받아들이면서 성장할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더 또 질문이 있으신 거는 저희 이제 카페 질문에다가 남겨주시면 저도 열심히 댓글 달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